결정하는 것이므로 주관 의지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인식의 표준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그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에서 보면 간과 담이 마치 초나라와 월나라의 거리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같지만 같은 점에서 본다면 만물이 모두 마찬가지이다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분명히 객관사물 자체의 간과 이의 표준이 일정하지 않음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동의관은 묵과 명실론의 동의교득 체계에서 보면 오히려 객관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배변에 속한다. 묵변에서는 이상의 객관 사물의 대립론에 대한 장자의 관점을 명제화하고 일일이 비판하였다. 이것은 실상 묵변 명실론의 전 체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한 예로서 유생어무나 유무 상생에 관한 비판을 검토하기로 한다. 무는 반드시 유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는 소리에 있다. 말이 없다고 하는 의미 없음은 있던 것이 나중에 없어진 것이다. 하늘이 붕괴하는 일이 없다는 의미의 없음은 본래부터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의 사물의 유무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 상황에서 결정된다. 이것이 곧 소위이며 소위는 묵변에서 실이다. 예컨대 이전에 말이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다면 유지, 이무이다. 그러나 하늘이 붕괴한다는 것은 원래 있지 않았던 것이므로 무지이무이다. 이러한 유무관에서 본다면 장자가 있다는 점에 따라서 있다고 한다면 만물은 있지 않은 것이 없고 없다는 점에 따라서 없다고 한다면 만물은 있는 것이 없다. 상대주의적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우리의 인식은 반드시 시공의 제약 속에서 성립하며 따라서 유무는 반드시 분별되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정밀한 거는 우리가 없다라는 의미도 나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유와 상대되는 무라는 게 있지만 원래 없는 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약간 이 묵변이 약간 말장난기도 좀 있어요. 그러나 묵가 집단의 어떤 실용성, 그거는 좀 아주 정난하게 보여주고 있죠. 더 유명한 게 그 다음 대목인데 안 선생님 좀 읽으세요. 장자는 나아가서 제무라, 제만물, 제피차, 제생사, 제시비를 주장하고 결국 양망이라는 절대적 인식의 모의성에 이르고 있다. 예컨대 추수에 보이는 해시와의 논쟁에서 보이는 그의 관점에서는 외물에 대한 모든 절대적 보편타당한 객관적 인식의 가능성을 부인한다. 장자는 이와 관련하여 변설에서 시비를 정할 수 없다고 하여 변무승의 설을 제기하였다. 예, 요게 이제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제무라는 뭐냐, 무라를 똑같이 본다는 거죠. 가지런히 본다. 만물을 또 똑같이 보고, 피아를 가지런히 하고, 죽음과 삶을 같이 보고, 옳고 그른 것을 가치를 본다. 장자는 이런 주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양망이라는 게 장자에 나온 용어예요. 예, 두 가지를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분별하지 않는다. 장자의 그 허전몽 이야기. 뭐 수많은 일화들이 많죠. 예.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논어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평범한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를 질문하면 나는 그 양단을 두드릴 뿐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걸 양단법이라고 그래요. 고기 양단. 아니, 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확정적인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엄마 오늘 학교 가기 싫어 아니면 오늘 학교 가야 돼 이렇게 물으면 부모는 어떻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학교에 안 가면 이러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고
네가 학교에 가면 이런 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이렇게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양단법이에요. 그러니까 양단은 인정하고 있는 거죠. 유교는. 근데 장자식의 논리는 모든 분별 나눔을 잊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넘어선다는 거죠. 생과 사, 뭐 피야, 뭐 타, 두 가지를 모두 잊어버린다. 그 다음에 해시와의 논쟁은 저거죠. 이것도 처음 든다 그러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지. 장자와 해시가 저기 호숫가에 있었어요. 근데 그 장자가 그랬어요. 야, 물고기 진짜 좋겠다. 저렇게 자유롭게 수영을 하니. 아마 장자가 수영을 잘 못했던 모양이야. 근데 옆에 있던 친구 해시가 야, 네가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알아? 장자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네가 내가 아닌데 내가 물고기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를 왜 네가 부정하냐? 누가 이겼겠어요? 장자가 이겨요. 어떻게 이기냐면 그래, 내가 물고기가 아니니까 물고기가 자유롭다라는 거를 내가 모르는 건 맞다. 그런데 네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아는 건지에 대해서 넌 모른다. 근데 내가 대답을 하겠다. 나는 이 자리에서 알았다. 굉장히 명언이에요. 뭐냐면 모든 판단은 시공의 제약을 받고 그 안에서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화를 우리가 장자의 본래 뜻으로 보면 노자와 마찬가지로 다 잊어버리고 놀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예. 가치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치 판단은 일정한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장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뭐냐면 장자가 여러 가지 불편했겠죠. 뭐 선물 갖고 패백 갖고 와서 우리나라 재상으로 와주십시오. 이게 뭐 번거로워요. 근데 호수 가서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치고 노는 걸 보니까 이것도 구애받음이 없이 잘 노는 것 같아. 그러나 소유편 참머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풍세에 대해서. 풍세도 태풍을 기다려야 날아. 결국 이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는 물고기가 자유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공간의 그 기반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붕새나 물고기조차도 완전 자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공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게 추수편에 나오는 장자와 내가 대답해 주지. 바로 이 자리에서 알았네. 야, 이 진짜 지금 여기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 내가 꼭 물고기 뱃속 아니 물고기 골이 있나? 물고기 머릿속에 들어가서 내가 뭐 그거 알았겠냐? 예. 그런 게 많죠. 서양으로 말하 아니 장자는 오히려 서운했을 거예요. 야, 친구라는 네가 한 방에 못 알아듣냐? 예. 그래서 그 장자는 변설에서 어느 한쪽도 승리하지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해요. 상당히 긴데 계속 읽으세요. 이 장자의 주장이에요. 가령 나와 내가 논쟁을 벌인다고 하자. 만일 내가 나를 이기고 내가 내게 진다면 과연 내가 옳고 나는 그런 것인가? 또한 내가 너를 이기고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면 과연 나는 옳고 너는 그런 것인가?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런 것인가? 양쪽 모두 옳은 것인가? 양쪽 모두 그런 것인가? 나와 내가 모두 알 수 없다면 남은 더욱 모를 것이다. 내가 누구로 하여금 결정을 내리게 할 것인가? 너와 같은 사람이 결정한다면 이미 너와 같은데 어찌 오를 수 있겠으며 나와 같은 사람이 결정한다면 이미 나와 같은데 어찌 오를 수 있겠는가? 우리와 다른 이가 결정을 한다면 이미 우리와 다른데 어찌 오를 수 있겠는가? 우리와 같은 이가 결정을 한다면 이미 우리와 같은데 어찌 오를 수 있겠는가? 변설이란 일정한 객관적인 전제 아래에서만 시비를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어느 순간 어느 지점을 모든 개체의 객관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전혀 상이하게 변화하는 개체를 하나의 척도로 묶을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것은 만물 만상의 변화하는 실상에 대하여 결코 시비를 분별할 수 없다는 이른바 무시비론, 변무승론, 불유시비론, 불견시비론. 이게 변무승론을 보통 이렇게도 해요. 시비를 부정하는 논리, 장자. 그다음에 변설에 승리가 없다는 논리. 그다음에 시비를 따지지 않는, 이 꾸짖을 견자예요. 따질 견자예요, 여기서는. 시비를 따지지 않는다는 논리. 장자의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뭐예요? 논문식으로 된 내용이, 물론 장자에 나오는 건 이제 우화가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논리적인 주장도 상당히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묵가 입장하고 배치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묵변에서는 부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박사님 저기 안영희 선생님 그 프린트 있어요? 네? 읽으세요. 그럼 노자는 졸지 말고 여기 노자. 아, 노자는 절성기지 딱 한 방에 안 보여요? 예, 절성기지는 이제 뭐예요? 그 성을 끊고 지혜를 버린다. 그러니까 성과 지를 다 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절항무, 학문을 끊고 근심을 없앤다. 이런 주장이고요. 뭐 현동도 마찬가지예요. 구분을 하지 않는. 원래 이게 그흑할련자가 뭐예요? 분별을 넘어선다는 뜻이죠. 말 없는 가르침, 도덕경에 2번이나 나오는 학불학, 배우지 않는 것을 배운다. 학문하지 않는 걸 배운다. 부지를 아는 것이 최상이다. 소크라테스 친구가 장난쳤다는 거죠. 델피 신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라고 나왔다고 하니까 일화니까 이거 뭐 믿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소크라테스가 한참 3일 동안 고민했다는 거죠. 고민한 끝에 얻은 결론. 내가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다면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 근데 제가 건방진 얘기가 아니라 제가 특히 올해 수업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웃을 수도 없고 가만히 있자니 또 그렇고. 예? 껄끄러워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제자가 소크라테스에게 스승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한 가지 사실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우리가 바로 공부해야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노력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네가 내 나이가 되었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한 가지 사실조차도 모르는 채 죽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뭐 제가 늘 여러분한테도 부질없다고 하는 이유가, 저 양반이지. 그 녹음된 거 들어봤어요? 아님 선생님 그 하품 소리가 얼마나 크다라는 걸 내가 그대로 다 유튜브에 올렸어. 내 편집 안 했어요.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진짜. 예. 저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전공을 할 때 가끔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걸 권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80년, 90년, 20년, 야, 이게 뭐 2010, 2020, 40년 이상을 이게 철학을 했는데 별로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부질없다라는 게. 그런데 그냥 뭐 간편하게 그 엊그제인가 그 이해찬 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누구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해고하면서 서울법대의회 부산상고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아주 인정하더라고요. 그 변호사, 그러니까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통째로 외우는 거. 그러니까 예상 문제라든가 법전에 관련된 부분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 일관성을 갖고 그거를 문제를 서술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리갈이 법이겠죠. 리갈 마인드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해찬 그 양반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국회의원 중에서, 그러니까 사법고시 패스한 국회의원 중에서 기본적으로 리갈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2명밖에 못 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이인재 씨예요. 그 반대 쪽에서도 이인재 씨의 그런 어떤 법률적인 조예, 이거는 자타가 공인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나온 판검사들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무시를 많이 하잖아요. 뭐 이제 대학교도 못 다녔다, 뭐 검사의 대법원 뭐 이러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오히려 법대 출신들이 논리에서 무너지니까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명리를 하든 풍수를 하든 그 맥을 짚는 게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맥을 짚으면 굳이 많은 책을 읽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는 게 있다. 근데 제가 요새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뭐 네이버 사전, 구글 이런 걸 안 보려고 그랬었거든요. 야, 근데 요새는 우리 오행데이 같은 경우 보더라도 그 기본적인 정보의 바다를 무시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어떤 걸 이렇게 오므려서 포장하려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과생들 그 정보의 바다에 풍덩 빠질 생각은 안 하고, 응? 아니 저기 황 선생님 그 다음에 읽으세요. 의자의 관점을 형식 윤리적으로 본다면 형식 윤리가 있어. 형식 논리지. 형식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 자체는 분명 모순이다. 당장 나아가서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더욱 분명하게 그의 인식론을 구체화했다. 그는 사물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부인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생은 유한하고 지식은 무한하다. 또 많이 인용되는 대목이에요. 무한한 것을 추구함은 이태로운 일이라고 하였다. 북편에서는 이상의 학문 부정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문이 무익하다고 한다. 근거는 뒤에 있다. 학문이 무익하다는 점을 알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알리는 것이다. 이것은 학문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가르친다. 학문이 무익하다고 여기면서 가르치는 것은 오류이다. 이것도 앞에 논리하고 같죠. 예. 학문은 다 부질없다. 그러면서 또 열심히 주장해. 그럼 그것도 학문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형식논리적으로는 노자도 문제죠. 예. 말할 수 있는 돈은 진짜도가 아니다. 그래서 왜 말해? 그런 식의 이제 논리인데. 예. 말하자면 학문이 무익하다면 가르침을 그만둬야 할
것이며 일타 가르친다면 학문이 유익함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일건대 노장의 절성기지와 절합 무우는 내용으로는 학문 부정을 내포하면서도 한편 그 자체의 유익함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전제된 것으로 모순이라고 한다. 따라서 설제비자라 한다. 이 비자는 뭐냐면 이 비자는 비판할 비자예요. 그 비판의 의도에 그 근거가 있다. 그다음에 아까 설명한 그 러셀의 논리, 여기서부터 읽으세요. 도장의 논리. 도장의 논리는 형식 논리학적인 면에서 보면 흔히 동의어로 사용되는 역설 혹은 이율 배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는 본래 전통적 형식 논리학이나 수학의 기본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해소될 수 없는 모순이었다. 따라서 피상적으로는 목변의 비판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대 논리학에서는 이율 배반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몇 가지 보조 수단을 보완해 내므로써 그 자체를 무의미한 오류로서 간주하지 않게 되었다. 예컨대 의미론적 이율 배반에 있어서는 대상 언어와 메타 언어의 구별에 주의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하다. 이에 의하면 하나의 명제는 자신의 진리치에 대해 아무것도 진술할 수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한 명제의 진리에 대한 진술은 명제 자체를 정식화하는 대상 언어에 대한 메타 언어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목변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노장의 진술은 논리학적 의미의 명제가 아니며 따라서 목변의 비판은 타당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윤리적 입장이 게재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논리적 적합성에 의해서만 평가할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목가가 논리적 역설을 발굴하고 선진의 어느 제가보다도 정밀한 논리 체계와 인식론을 구성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또한 이상의 도가 비판에서 드러나는 목변의 인식론적 특징은 한마디로 목자로부터 비롯되고 발전된 유물론적인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 이제 묵변이 우리 뭐 겸인이 뭐 교리니 뭐 이런 얘기보다 그 당시에 선행 제자백가들의 주장을 명제화해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모여져 있는 부분이다. 근데 영적사도 역시 후기 목가에서 정리한 걸로 봐요. 귀의편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이 정리한 내용이니까 앞에 아까 봤던 오행 무상승 이런 거와 함께 묵자 전체에서 나오는 오행설에 관련된 주장은 이 세 가지가 다예요. 다음 주는 명가 간단하게 다루고 명가 다음에 뭐더라? 법가든가? 네. 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참, 이번, 리포트를 내야죠. 리포트는 책의 한 주제를 요약해서, 리포트 용지 4장 정도로 요약해서, 카페에 올리세요. 해당 과목 게시판.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예. 그 다음에, 종강날에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은 프린트에 들어있는 원문 내용만 10개 정도 추려서 번역하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서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눠준 프린트.